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새로운 독감이 다시 유행 중입니다. 이 독감에 걸리면 목이 아프고 열은 없으며 콧물이 납니다. 요즘 과학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건가요? 이제는 독감까지 날씨 예보처럼 예측할 수 있다니요?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하세요. 마스크 잘 쓰세요, 꼭요.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이 며칠 무사히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직장에서 막 건강검진을 했는데 검진 결과를 다들 확인해보니 거의 전원이 폐결절이 있는 거예요. 공기질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방금 어떤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잠이 안 올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예요. 그건 바로 2025년 중국 인구 사망자 수 통계였는데요. 70년대생은 무려 400만 명 이상, 80년대생은 11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0년대생도 무려 600만 명이더라고요. 이 통계를 보고 나니까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두피가 찌릿찌릿할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자니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독감은 아직 유행도 안 했는데 독감 백신은 미리 준비돼서 먼저 출시되더라고요. 2019년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이후 매년 수많은 중국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80년대생과 90년대생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른바 독감이라는 형태로 또 다른 유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로 인해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 다시금 큰 피해를 입는 주요 세대가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 대륙 곳곳에서는 요즘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을 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2025년에도 중국 총 인구가 여전히 14억 명을 넘을 것이라는 최신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은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 넘는다고 믿으시나요? 어릴 적엔 중국 인구가 아직 12억 명도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도 어딜 가든 정말 활기찼어요. 큰 길이든 상점이든 또는 우리가 살던 시골 마을이든 간에 집집마다 아이들이 울고 웃고 떠들썩했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 인구가 이미 14억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도 읍내엔 사람이 없고 시골길은 썰렁하기만 하며 길에서 사람 한 명 마주치기도 어렵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2025년 가장 큰 미스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국에서는 그저 질문만 있을 뿐 이 의문을 풀어줄 해답은 아무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유엔은 인구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으며 그 경고는 크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이미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총인구는 현재 14억 명에서 5억 2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말은 곧 다음 세대의 인구 규모가 지금 세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병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느낀 건 어떤 질병도 정말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0대 소녀들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예전에 저희 요가센터에 다니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예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그분의 가족이 갑자기 요가센터에 찾아와서 그 친구의 옷을 챙겨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저희 모두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감히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높은 집값, 치열한 직장 경쟁, 막대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함께 맞물려 우리 앞에 현실이라는 높은 벽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 높은 교육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결혼도 출산도 감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겨우 792만 명에 불과한데요. 이는 중공 건국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무려 1738년, 즉 청나라 근융제 3년 시기의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거의 300년 퇴보한 셈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섞은평은 제로 정책, 종교의 교주라는 말과도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는 하나의 청영종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청영종이요? 네, 맞습니다. 청영종이 나타나는 곳마다 그 지역의 경제는 반드시 심각한 침체를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근평을 청나라 제13대 황제라고 풍자하면서 묘호를 청영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중국 공산당은 습근평의 지도 아래 끊임없이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실업률은 폭증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전랑 외교를 통해 적을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도 약화되고 당 내부의 파벌들조차 그를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사이에는 크고 작은 자연재해까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내후외환의 상황은 정말로 과거 왕조 말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청영종, 즉 공산 붉은 왕조를 제로로 이끄는 황제라 부르는 것이 정말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 끌고 나가. 처형하라. 지팡이를 짚고 배달을 하고 있네요. 좀 보세요.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연속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중국은 말 그대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 상황을 한자 12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올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다. 폐결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국 폐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이미 결절이 있다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질질 끌었느냐고요. 그런데 전 정말 몰랐어요. 결절을 절제해도 그게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걸요. 그동안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기침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기억나요? 지난번 정기검사 때 보고서에 결절 가장자리에 모양이 불규칙한 조직이 보인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제 한쪽 발이 이미 저승문턱에 걸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역요원이 수술을 권했지만 기운도 크게 떨어질 거고 폐도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망설였어요. 저는 늘 두려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제 아이는 누가 돌보나 싶어서요. 여러분, 최신 검사 결과 보세요. 수술을 받기 전엔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의료진조차 폐결절 수술은 단순한 소규모 미세 침습 수술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미세 침습 수술인지 어떤지는 직접 수술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상처가 크지 않아 보여요. 정말 이만큼밖에 안 되고 배액관 구멍도 2개뿐이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많이 잘라냈는지는 누가 알겠어요? 저는 총 3군데를 절제했고 결절만 해도 8개를 제거했어요. 그중 3개는 이미 미세 침습을 넘어선 상태였고요. 보세요. 지금 수술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변하기만 해도 제 몸은 바로 반응이 옵니다. 왜 요즘 들어 폐결절이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제가 폐결절 수술을 받고 나서 관련 사례를 더 자주 접하게 된 것뿐일까요? 주변을 보면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요즘은 10명 중 최소 한두 명은 결절이 있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폐결절이라는 게 정말 점점 흔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3번 접종을 하고 나서부터 지난 몇 년 동안 몸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다는 느낌 말이에요. 예전에는 수십 근, 100근 가까운 무게도 거뜬히 들고 빠르게 걸어 다녔던데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바로 반응을 보이며 말을 안 듣습니다. 기운은 없고 기억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으며 일을 하다 보면 자꾸 깜빡깜빡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서 헐떡이게 됩니다. 게다가 가슴은 답답해서 불안할 정도로 막히는 느낌이 들고요. 더 무서운 건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과 억눌린 감정, 짜증이 계속 쌓인다는 점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도 마치 도화선에 불이 붙은 폭죽처럼 감정이 순식간에 폭발해버립니다. 몸 여기저기에 자잘한 이상 증상은 끊이지 않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정작 명확한 병명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산더미처럼 많은데 정확한 원인은 끝내 찾지 못하는 거죠. 멀쩡하던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혹시 저와 같은 분들 계신가요? 90년대생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올해 초 둘째 아이가 악성 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악성도가 너무 높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아들과 함께 이 시련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1년 동안 슬픔, 절망, 자책, 혼란, 두려움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 삶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지푸라기 하나만 얹어도 제가 눌려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정말 너무 각박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용기도 없고 그리고 철이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순간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가슴속으로 밀려왔습니다. 혼자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의 초라한 모습, 혼자 감기에 걸려 열이 나도 어쩔 줄 몰랐던 순간, 혼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날들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이제 곧 30이 되어가는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말하더군요. 머릿속이 온통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래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죽도록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무리하다가 언젠가 사고라도 나면 그때 가서 예전처럼 목숨 걸고 버틴 걸 후회하지 않게 될까요? 결국 건강을 잃으면 다른 건 전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멈추는 것조차 두려운 불안감은 마치 만성독처럼 젊은이들의 생기와 활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정말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감정이 완전히 무너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집 안의 분위기가 너무 답답하고 억눌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혼자 아무 목적도 없이 거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믿으시겠어요? 요즘은 정말로 살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작은 미련이나 혹은 조금의 억울함,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겨우 버티고 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는 정말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일이 우리와는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형제분들께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살기 위해서 빚을 한 몸에 짊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 같은 젊은 세대 중에서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87년생인 저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 모든 마음과 에너지를 아이들에게만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감동하면서 이게 위대함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아이들 어느 누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제 감정 상태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이 너무 지겹고 정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분명 마음속으로는 저 자신을 구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크게 외치고 있는데 정작 발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딱 붙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은 아이들 문제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눌려 있었고 보다 못한 친구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칠 나가서 바람 좀 쐬는 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그런데도 저는 밖으로 나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노후를 대비하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외지로 나가 일하며 돈을 벌였지만 결국 남은 것은 빚뿐이고 심지어 노후 생활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하며 생존에 대한 압박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전체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평균 연령은 약 40.1세로 미국의 38.5세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미래에 커다란 잠재적 위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 보너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젊은 인구의 감소는 소비력 약화로 이어져 내수 중심 경제가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 수요 역시 크게 감소하게 되고 이미 붕괴된 상태의 중국 부동산 시장에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치명타가 됩니다. 넷째, 정부의 재정 수입 역시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장기 부품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이며 이 점이야말로 중남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실제 인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은 중국 당국의 절대적인 기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 인구가 14억 489만 명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미 2022년에 중국 대륙 공안 데이터베이스가 파악한 실제 주민 수는 9억 7천만 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AI를 이용한 추산에는 중국 인구가 5억 명 정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어떻게
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바로 현재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핵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